6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데다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로존 우려를 키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로 추락했으며 에너지와 금융주가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재정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 부실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구제 금융을 유럽연합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은행권 구제 자금 규모는 1,000억 유로로 약 1,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의 재정 위기 심화와 부동산 대출 손실 악화로 스페인 28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1에서 4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어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려했던 물류 대란은 없었지만 장기화하면 수출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또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이 지표 호재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상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등에 실패하며 1820선 중반까지 밀렸었죠.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에다 전기 삼성전자가 4% 급락한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래. 그냥 안녕하십니까. 전국시청의 여러분.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상황도 어려운데 너무 고생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의 코스피 지수가 1820선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도 계속 매도 강도를 높이는 추세인데 이게 과연 일시적인 것인지 추세적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변곡점을 맞이한 이후에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뭐 전화를 한 100통 이상 받았는데요. 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요. 오늘은 공격적인 매수를 하자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식 자체가 일단 어제 굉장히 괴로웠죠. 어제 굉장히 괴로운 모양을 보이는데 연거푸 소위 말하는 사음년을 그랬습니다. 오늘 오음년 나올 것 같은데요. 주가가 아무리 급락을 해도 오음년 이후에는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거의 한 8, 90%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공격적인 매수의 날이다. 이렇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거는 볼 거 없다. 삼성전자만 보자라고 했는데요. 마침 삼성전자의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저는 뭐 전날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전날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저도 이제 5% 정도 일단 4% 정도 물려가는 그런 모양입니다만은 예, 삼성전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실적 자체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 자체가 한 23%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적극적인 매수의 날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평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일 5일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오늘 10일 5일 5일 20일 제가 볼 때는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통 주가가 5일 20일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에서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5일 10일 데드 크로스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특히 횡보하는 국면에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을 오늘은 저점 매수한 날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번에는 하락폭에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가 50%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50% 반등하는데 불안전 반등을 했죠. 불안전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불안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810개면은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는 하루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뭐 시황 보면은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라 그래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다리를 다 찢어놔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으로 봐서는 장 자체가 아직까지 20일 이평 위에 5일 10일 데드 크로스는 너무 별로 의미를 안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볼 때 5일 이평 20일 이평 데드 크로스에서 주식은
역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누차이 했습니다. 1900 올라갈 때 온 동네 뻐꾸기들이 또 2000 올라가다 들을 때 제가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60일 이평에서 도전하면 절대 큰일 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 20일 이평과 60일 이평은요. 20일 이평과 60일 이평은 죽음보를 한번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20일 이평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물론 60일 이평이 떨어집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20일 이평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주식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괜찮다는 정도가 뭐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거는 아닙니다. 안 좋은 가운데 반등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목표 균형표적으로 보시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기준선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이 밑에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지와 저항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지지와 저항을 그걸 갖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께서 선행 스팬 2다 이렇게 보는데 선행 스팬 2가 당분간 조금 횡보할 것 같아요. 선행 스팬 2가 앞으로 한 7일 정도, 6, 7일 정도는 횡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가가 급락은 나오면 적극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 기준이 제가 이제 분명히 기준선이라고 했는데 기준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기준선에서 또 위쪽으로 멀리 떨어져 적극적으로 매도해라. 이거를 제가 3주 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양차를 치고 빠지는 스탠드를 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예탁금이 믿을 수가 없어요. 고객예탁금이 믿을 수가 없는데 1717조 9천억인데요. 주가 빠지는데 고객예탁금이 늘어난 거는 이거는 나이롱 예탁금이다. 저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이번에 가정부분 많이 갈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선물 2조 5천억 공격적인 매도에서 개인들의 코피 터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보면은 한마디로 유혈이 낭자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물이 개인들이 지금 매수한 가격이 255입니다. 255면 지금 241이면 개인들이 거의 담보 부족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선물의 데미지가 너무 커요. 예, 선물의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개인들이 아마 각 증권방송 돈 100만 원 내놓고 듣는 선물 방송들이 전부 깡통입니다. 옵션도 깡통이고 선물도 깡통일 겁니다. 여기 답이 다 나와요. 여기 다 깡통일 건데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남의 말 듣지 말고 줏대 있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중심리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분명히 특히 주식하면서 군중심리는 그 개인 국부를 유출하는 아주 매국노적인 형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땐 특히 각 증권 방송의 선물 옵션 깡통 차타는 소문이 아시아권에서 다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한 국면인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저점 라인이 제가 볼 때 237 이하는 내려가지 않을까 238 이하는 내려가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는 하루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빠지는 건 예언이 되셨죠. 왜냐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코덱스 200도 매도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 호재가 나오면서 매도를 했죠. 특히 이걸 갖고 왜 선물로 연계시켰다. 삼성전자 빠지는 실적이 나빠 빠지는 게 아니고 선물로 연계해서 빠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물을 모르면 주식하는 사람은 봉사가 주식하는 거하고 똑같다. 선물을 안 배우면 끝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매도 삼성전자의 매도인데 삼성전자 선물에 연계돼서 큰 내용이었다.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타임을 가져야 된다. 외국인의 레버리지와 삼성전자의 매도, 하이닉스 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실 때 푸시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선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개인들을 한마디로 깡통 차게 지금도 깡통인데 완전 손들 때까지 어제 개인들이 한 3천억 정도 깡통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9천억 다 깡통 날 때까지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계속 강할 것이다. 근데 서서히 기관들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반등보다는 횡보 국면이 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저점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점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이런 매도는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글쎄요, 수급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이번에 칼을 품었거든요. 칼을 품었는데 지금 2조 5천억 정도 이제 못 써요. 제가 볼 때는 참 그 선물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좀 애국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는 선물 시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들의 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선물이 없을 수는 없었죠. 없죠. 왜냐면 해치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완전 확실하죠. 제가 이제 ELW는 사기다 이래가지고 ELW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ELW가 사기다 이래가지고 ELW는 뭐 증권회사 사장단 입 자체에서도 사기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도도 그래서 ELW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요즘에 이제 그거 비슷하게 ELS를 해요. 특히 이제 의리한 증권사들이 많죠. 신신증권사, 뭐 땡신증권사 이런데 ELS 권한데 ELS 권하는 증권회사 직원들하고는 손님 여러분 그 회사 거래하지 말고 이관해버리십시오. 그거 완전 나쁜 증권사다. ELS도 우리 개인들을 잡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선물이 지금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크게 물렸습니다. 너무 크게 물려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6월물도 선물을 대방으로 먹었죠. 먹었는데 지금 먹은 상태인데 선물 그 매물대를 보면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물 이게 이제 여기 숙이 끝나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 선물이 개인들이 너무 이제 이 255에서 개인들이 1조 이상 선물 살 수밖에 없었을 때가 이제 이게 지난주 수요일이거든요. 제가 이거 수요일 날 그 수익을 말하다에 녹화를 하면서 어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워낙 많이 사더라고요. 사가지고 제가 불안해가 정식대 녹화를 했어요. 그때 왜 했냐면 그 우리 센TV 빼놓고 온 그 좀 정신이 사이코 같은 친구들 여러분을 등쳐가 잘 살지만 반지하 살아야 될 그런 친구들이 온 주식이 그때부터 간다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여러 명 사람을 잡 겁시다. 뭐 깡통 사업라든지 이런 친구들 주식이 더 간다고 거품을 물 때부터 제가 안 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변곡점을 냈는데 수요일 이후에 선물이 무려 한 포지션당 2천만 원당 800만 원 정도 깨져 버렸어요. 800만 원 정도. 이게 뭡니까? 4일 만에 800만 원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데 뭐 버티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주식입니까? 버티게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한번 기대 잡으면 끝까지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버티가 안 되고 반등시에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 주식시장에 뭐 아군이 있고 적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외국인이 돈 먹으면 외국인 편에 앉는 거고 기관이 돈 먹으면 기관 편에 서는 거고 선물은 특히 문어발처럼 해야 된다. 주식도 문어발처럼 해야 된다. 내가 굳이 고집을 피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외국인들도 포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계속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만 매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상승폭에 38%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진짜 이탈하느냐 제가 볼 때 속임수 같아요. 속임수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 삼성전자 오늘 저녁에 오늘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 또 신규 매도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 매도하면 외국인들이 분명히 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때 여러분의 키포인트를 드리면 첫 번째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보고 두 번째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 두 개만 보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쓸데없는 방송 보지 마십시오. 센 방송 보면서 여러분 쓸데없는 잡놈들 방송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옳은 방송 우리 센 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 방송 보고 귀 막고 그러니까 뭐 대박 난다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요즘 방송 보면 뭐 올연말 특선 3선 너나 잘해가지고 잘 먹으라 하시고 여러분 꼭 물리시려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에 물리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단기 저점 매수 날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저점 매수하는 날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죠. 그렇다면 어떤 업종 위주로 매수해보는 게 좋은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업종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지난번에 추천하신 OCI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AS부터 받아볼게요. 네, 일단 OCI 같은 경우에 지금 네. 흐름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요.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자체가 강하게 잘 들어오다 보니까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주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약세를 타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OCI는 플러스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 매수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 때 제일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수급적인 개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개선이 나오면서 OCI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차트상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차트상에서도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기관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같은 메이저들이 들어올 때는 뭔가 차트에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19일 날 주가가 아침에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세를 타면서 양봉을 만들었고 또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메이저들이 개입을 하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이 대형주들 쪽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메이저들의 매수 자체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것이 이제 그 장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라면은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당분간은 좀 더 추가적인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포인트를 잡고 꾸준하게 끌고 가시는 그런 내용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장인데도 불구하고 OCI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안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은 사실 종목을 따로 뭐 업종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지금 시장의 어떤 이슈성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시장이 약세를 타게 되면 항상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락이 많이 발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당장의 하락 때문에 겁이 나서 주식을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실제 주가가 반전 포인트를 잡고 상승세로 전환을 할 때는 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전 포인트를 제일 빨리 잡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으로서는 이 시장 전체가 좀 내려오면서 약세를 탔을 때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장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어쨌든 종목은 하락을 해야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하락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좀 포커스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최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종목이 연속적인 상승을 잘 못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쫓아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물리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는 무조건 저정시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될 것이 역시 기다림이겠죠.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약세를 타다 보니까 기다림을 잘 못하고 좀 강한 종목으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을 하든 중대형 종목을 하든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기다림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식은 기다림과의 싸움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중대형주는 오히려 또 많이 기다리더라도 애초에 종목 자체의 접근 관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오히려 좀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개별주들이 더 기다림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개인 특성한테 맞는 접근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매수가 들어오면 빨리 빠져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매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서로 먼저 팔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뭐 실제로 거래를 해봐도 그런 게 딱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올 때 좀 더 상승을 하겠지 이렇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매도를 하는 이런 식의 대응이 꼭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뭐 오늘 같은 장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군에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예, 낙폭 과대 종목은 참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코스닥 쪽도 많고요. 또 특히 테마 쪽도 최근 들어서 이제 안철수 관련 테마들 같은 경우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뭐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종합주가지수겠죠. 최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연속으로 4개가 발생을 하고 갭 하락도 연속으로 3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 주가가 이제 단기적인 낙폭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하기 마련인데요. 지금의 시장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 9월달 정도를 감안하시면 됩니다. 작년 9월달에 8월달 폭락 이후에 주가가 박스권 구간을 계속 겪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점을 깰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 급락 이후에는 반전 포인트를 잡고 또 연속 급락 이후에는 반전 포인트를 잡고 또 이전에도 연속 급락 이후에 또 반등 포인트를 잡는 이런 식의 진행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장도 실질적으로 앞에서 좀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저점을 바로 깨고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연속 하락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보고 접근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공략해서 박스권 상단 부분 약 1800포인트 후반 정도 선입니다. 코덱스 레버러지로는 12,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 정도를 목표를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뭐 오늘 출발하는 가격 1,900원에서 11,000원 사이 정도.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서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었죠. 코덱스 레버리지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택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또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3거래일, 2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큰 폭의 매도 부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이 과연 매도세의 어떤 주 원인이 어떤 것이냐, 역시나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포지션,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의 포지션 포트폴리오 비중들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 위험자산 쪽이 굉장히 좀 포지션을 굉장히 적게 가져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매도를 통해서 지수 하락 전반을 좀 견인하는 모습. 일단 유로존 악재는 당연한 정책 공조에 따라서 한 단계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파급 효과는 없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사실 그간 오히려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일단 정체되거나 좀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듯하다가 이제는 정체세로 좀 돌아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지표들이 좀 악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이 G2라고 일컬어지는 두 강대국이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일단 아직까지는 큰 어떤 글로벌 경제 호재는 분명히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국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이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그 필두에 있던 게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전망이 또 어느 정도 좀 하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항상 실적 전망치 발표 전에는 분명히 잡음이 많았다. 2분기 실적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파급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분명히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장 일단 좀 관심 있게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식품 부문의 턴어라운드 이 부분은 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일단 역시나 전년의 어떤 기저효과 이 부분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세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고요. 곡물 가격 안정으로 일단 소재 부문의 어떤 원가 부분의 하락이 굉장히 안정됐기 때문에 전년의 적자를 좀 만회하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 부문 역시나 가공식품, 가공내 상온식품 이 부분에서 수출 품목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신선식품 부문 역시도 구조적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 부문 전반적으로 정상화 국면에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해외 바이오 부문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 강화 CJ 제일제당이 사실 식품회사라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바이오 부문 역시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산, 라이신 이 부분이 선제적 증설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꾀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주가에 어떤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익 모멘텀 그리고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 밸류에이션 레벨업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YY 영업이익 증가율 2분기에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연간으로는 23% 정도 이익 모멘텀이 좀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주목을 해주시고 해외 바이오 부문 역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3%, 16%대의 성장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부문, 식품 부문, CJ 제일제당의 어떤 호재들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 어떤 쌍끌이 러브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목표가로는 37만 원대, 36만 원대, 37만 원대 정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38만 원대 신고가로도 충분히 트라이는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매매에 어떤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총룸의 승부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코스피 지수가 1820선 중반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시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래일수로 3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약 80% 정도 하락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의 생각에 대해서 일단 밝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 드려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는데요. 먼저 단기입니다. 단기는 1800선 지지력 확인 후에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그 3일 동안 거래일수로 3일입니다. 약 80% 정도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비정상적으로 사실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800선대에서 좀 비지력을 확인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단기야 여기서 약간 더 상승을 해주거나 하락해주거나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중기인데요. 아직까지는 6월 4일 저점이었던 1776선 이탈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6월 초순이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예측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대응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삼성전자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보통 그 상승 추세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아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의 저점은 9시대였습니다. 9시대의 저점을 기록했는데 삼성전자의 저점은 12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점의 시간이 더 늦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9시대 후반에 저점 기록하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전장 내내 밀리다가 12시 이후에 저점을 좀 기록해줬는데요.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역할이 지난 4월까지는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뭐 투자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도할 정도로 상식을 파괴할 정도로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결국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측을 먼저 해드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1800선 지지력을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뭐 1800선을 깨든 지지하든 일단은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일단은 6월 4일 기록했던 1776선 이탈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6월 4일 저점에 대해서 그대로 저는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핵심 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인데요. 뭐 물론 등락의 요인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지수보다 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오늘 전체 흐름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하신 게 과연 지수에 따라서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야 할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또 비중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릅니다. 제가 그 6월 4일, 5일에는 1800선 미만에서 무려 100% 배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1차적으로 이제 크게 한번 하락한 이후로 저점 매수 기회라고 봐서, 그리고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봐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려왔을 때 엄청나게 공격적인 배팅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려오면은 줄여주고 올라가면 다시 확대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쌓여있던 매물대가 한번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뭐 6월 4일에는 50에서 75%, 6월 5일에는 75에서 100% 샀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편하게 가고 있는 건데요. 뭐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편안하게 끌고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밀리면은 그냥 매도해준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먼저 장중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82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로 다시 확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어차피 시가가 하락으로 출발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1825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00이 유지되는 한 직장인 50, 전업 75까지 가주시고요. 만약에 1800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직장인 25, 전업 50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775가 깨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직장인 완전히 0%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업은 25% 정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왜 이런 전략을 짜드리냐면은 지난 6월 초순에 우리는 1800선 이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780에서 1790선 사이에 그때 75, 100%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75선이 이탈돼서 던진다고 하더라도 큰 손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점 매수했던 종목들, 비중들 그대로 끌고 가다가 만약에 밀리면은 예측을 떠나서 대응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대로 해달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시황 말씀드리면서 예측해서 단기는 어떻고 중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현재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예측이고요. 현재 그 주식 비중에 관련된 건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대응 측면에서는 반드시 기준을 엄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추가할 게 뭐냐면 비중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인데요. 만약에 비중이 0에서 25라 그러면 개별주, 특히 코스닥만 공략해 주시고요. 25에서 50 정도에서는 개별주 우선이고 이제 우량주를 차선으로 이제 공략해 주시고요. 비중
50에서 75죠. 예, 50에서 75가 되면은 우량주 우선 개별주 차선이고 만약에 비중이 75에서 100% 보유할 경우에는 우량주 코스피 위주로 공략해 주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대응할 수 있는 팁도 알려주신다면요. 예, 오늘은 제가 코덱스 인버스와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초보자들이 잘 몰라갖고 제가 꼭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건 차트로 그리고 자막으로 설명하겠는데 먼저 자막을 말씀드리면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하락 시 매수하는 거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 상승 시 매수합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5% 수익이 날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코덱스 인버스는 275포인트 하락해야지 15% 수익이 나고요. 반대로 레버리지는 플러스 130포인트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수익이 나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수가 상승할 때 우량주를 여러 개 갖고 있기 참 부담스럽다. 그런데 선물하기 좀 두렵다. 이런 분들한테는 레버리지가 딱 좋고요. 그다음에 인버스 같은 경우 지수 하락 시 매수한다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 하락할 것 같은데 그냥 현금만 갖고 있기는 너무 심심하고 또 조바심이 나니까 뭔가 잡아야겠다. 이런 분들한테 딱 맞는 거거든요. 잠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그 6월 초순에 저점 찍어준 이후로 현재 그 1825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은 6월 초순에 기록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은 3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순에도 한번 2050을 돌파한 적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게 현재까지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1825선인데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었죠. 인버스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인버스의 추세가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인버스는 어떻습니까? 3월 중순, 그 다음에 4월 초순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서 3월 중순이나 4월 초순에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오히려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선물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예, 또 공포감이 있고. 근데 현물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1, 2개월 동안 그냥 현금만 갖고 있는 분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인버스고요. 반대로 이번에 레버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자, 이번에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는 어떻습니까? 얼핏 보기에도 종합주가 지수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월 초순에 저점에서 이제 우량주를 2개, 3개 매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량주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은 10% 상승, 어떤 종목은 보합, 어떤 종목은 지수가 반등해도 그냥 약간 오히려 손실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버리지를 매수하면은 이거는 지수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그대로 직결이 된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를 아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초보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수가 하락한다고 예상이 될 때 1, 2개월 동안 현금 보유하기 힘든 분들은 인버스에 투입하시고요. 대신 이거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 그다음에 지수 저점에서 우량주를 여러 개 갖고 있기 싫은 분들은 지수가 반등해도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를 하셔갖고 효율적으로 매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 체결가 오늘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어제 그 1830포인트 지수 테스트 구간을 좀 확인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83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이 되었는데요. 우선 제 시황을 보면서 따라하신 분들은 충분히 일단 1870포인트 구간부터 좀 황금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그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제가 그 시황을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는 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보신다면은 어제 기준으로부터 좀
그 축이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축이라고 하면은 상승 반전을 위한 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1810포인트 구간대에서 강한 지지대이지만 긴밤 동안 일단 미국장과 또 유럽장이 하락하면서 하락 출발하는 코스피 종목으로 오히려 편입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은 단언컨대 웬간한 그 악재로는 1800포인트를 깨기는 힘든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800포인트가 깨졌다는 것은 새로운 강한 악재 분위기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조짐은 없고 다만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수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시초가 하락을 이용을 해서 코스피 하락 종목들을 편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히려 1830포인트를 회복할 시 매수하는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전략을 한번 잡아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 체결가이긴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운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우선은 그 시초가 공략을 한다면은 삼성 SDI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선은 뭐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단 다중바닥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 자리를 이용해서 한번 저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14만 5천 원짜리라고 보면은 견고한 지지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만 5천 원짜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또 기관 투자자들도 꾸준하게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이탈될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로 전분기 또 대비 또 꾸준한 이익 증가가 나오면서 모멘텀도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일단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만 적정 매수 주가는 14만 7천 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장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3천 원 짧게 잡고 접근을 한번 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 말씀하신 SM도 좀 간단하게 AS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뭐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또 기관 투자들이 지수가 이제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M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들도 지금 경기 방어주로서의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꾸준한 수급적인 부분과 또 주가의 또 상승 레벨권도 일단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가는 5,200원 정도로 잡고 접근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이노와이어였죠. 시가 대비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AS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이노와이어를 제시해드렸는데요. 뭐 시장 음봉은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에 비해서 크게 영향을 받은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면서 움직인 자리가 아니고 또 우상향하는 모습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가의 리스크가 큰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반기에 LTE 폰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LTE 단말기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이런 검사를 해주는 시험 장비들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만큼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면서 목표가 26,400원까지 가지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또 개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네. 예, 휴캠스를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제품 시황 개선으로 이익 안정성이 회복이 될 전망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폴리우레탄 중간 원료의 국내 독과점 업체인 휴캠스가 작년 하반기에는 DNT 사업의 수요처인 TDI 시황이 좀 악화되면서 이익이 부진했던 모습이 있긴 하지만 올해 초부터 가동률 조절과 또 가격 경쟁 종료로 시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호조로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익 안정성이 조금 확보가 될 부분이 있고요. 또 3분기 화학사업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년의 경우
청정개발 체제 사업 지분 확대 및 배출권 추가 획득으로 이익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증설에 따른 매출액 증가분이 약 3천억 원은 웃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금액은 지난해 휴캠스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에 상당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캠스의 가장 큰 매력은 이익 변동성이 높은 화학산업과 달리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화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그런 판매 정책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마진을 유지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금호 미쓰이 화학과 MDI 생산 원료인 모노니트로 벤젠을 15년간 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연간 1,100억 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6월 7일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살짝 빠지긴 했지만 기관 역시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수급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 한번 상승하면서 레벨업이 되면서 조금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평선들이 모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을 보여줬지만 이 종목 분봉으로 본다면 그렇게 상승할 때는 상당히 큰 거래량이 나왔지만 하락할 때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 관심 있으시면 매수가는 23,000원에서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부근인 22,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장기 평선이 깨지면서 앞서 그 추세가 이탈되었던 자리 25,0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코스피 1,800선 지지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